안녕하세요. 이제 3강에 오늘은 에너지 방향에 따른 구분에 따라서 저희가 외향형과 내향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외향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시는 부분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 나는 외향해서 이거는 나도 이런 것 같아. 이런 이제 공감이 되시는 부분에서는 동그라미를 치시고 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지난 시간도 설명을 드렸지만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향형은 외부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사람이라 그랬죠. 내향형은 내부에, 나 자신의 내부에서 에너지를 끌어내는 사람이고, 외향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 1번에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하는 외부 활동을 즐기는 거죠. 예, 자꾸 밖에 나가서 뭔가 사람들하고 만나고 활동을 하고 모임을 하고 하는 거는 내가 에너지를 받으니까 받고 좋고 또 저도 이렇게 활력이 생기고 하다 보니 외향형들은 이런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제 밖에서 외부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많이 하시고 즐기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향형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내향인 분들은 또 집 안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찾아 사는 것들을 또 잘 하시는데 외향인 분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그런 모임들이나 활동들을 못 하시다 보면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떤 우울증 이런 것들이 내향형보다는 외향형이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외향인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도 이야기를 잘 하세요.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저 모임은 가기 싫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다 어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번에 여기저기에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활동을 하고 어디 가서 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누구나 다 어울리고 하다 보니 지나가다 보면 다 아는 사람이고 또 다 친구들이고 주변에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인사하는 분 많고 아시는 분 많고 하시는 분은 내가 외향인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모임에 가서도 여러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동시에 이 사람하고도 얘기했다가 또 이 사람이 너도 그렇게 됐어 뭐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동시에 막 얘기하고 하는 게 정신없거나 막 힘든다 그런 생각보다는 즐거운 거죠. 이 사람도 만나서 얘기하니까 또 이런 정보도 얻네. 또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알게 됐네. 되게 재밌네. 이렇게 느끼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5번에 슬프거나 기쁜 일이 생길 때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푸는 거니까 외향들은. 내향인 분들은 혼자 가만히 뭐 음악을 듣던 혼자 생각을 하든 혼자 어디 산책을 나가든 혼자 여행을 떠나버리든 하면서 혼자 정리를 하고 다시 본인의 에너지를 끌어내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외향인 분들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야기를 막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 그 뭐 별거 일 아니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결론을 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본인이 또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기거나 뭐 부부싸움을 했거나 뭐 부모님께 혼이 났거나 뭐 이제 직장의 상사분들한테 혼났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외향인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하죠. 점심시간에. 그 사람 그렇게 가는데 너무 기분 나빠. 그렇지 않아? 그렇게 뭐 잘못되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외향이신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또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내향인 분들은 이런 걸 모르면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또 저런 말을 또 막 저렇게 막 하지? 그냥 혼자 이렇게 알아서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향인 분들은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내향인 분들은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랬구나, 그랬구나. 뭐 들어주면 되고 또 뭐 외향인 분들은 또 같이 자기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하시면서 같이 또 정리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본인의 어떤 안 좋았던 일이라든가 뭐 기쁜 일, 슬픈 일들을 많이 그냥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하는 편이에요. 외향인 분들은. 그리고 또 6번에 보면 그래서 매사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되게 이걸 나쁘게 말하면 또 뭐 나선다, 뭐 자기만 계속 나서서 뭐 하려고 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본인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번에 보면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일이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거를 좋아하죠. 그래서 만약에 뭐 김장을 담거나 단순 노동을 막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을 막 부르게 되죠. 야, 우리 같이 이거 뭐 하자. 그러다 보면 힘든 일도 그냥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 금방 끝나니까. 그래서 무슨 그런 일들을 같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내향인 분들은 그냥 혼자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막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만 움직이면 되면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은 단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일들은 이제 외향인 분들은 특히 더 힘드시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재밌게 막 노는 것처럼 이제 하다 보면 금방 끝나니까 이제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 할 때 자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고 우리 집에 와서 뭐 이거 같이 하자 뭐 하는 편이다. 그러시면 이제 외향인 성향이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보면 엘리베이터에서나 어디서 이웃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인사를 거는 편이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고 오늘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말을 먼저 거시는 편이시면 이제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고 그런 분들은 주로 외향인 분들이 말을 많이 먼저 거세요. 그러면 이제 내향인 분들은 또 인사를 하고 그래요 대답을 하시죠. 근데 내향인 분들은 절대 먼저 말을 걸지는 않으세요. 근데 외향인 분들은 그냥 약간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적막하고 좀 어색하고 어딘가 누굴 만났는데 뭔가 이웃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제 어색하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먼저 말을 거시는 거죠. 몇 호에 사세요? 뭐 3층에 사세요? 뭐 아이가 뭐 이쁘네요. 뭐 아기가 몇 개월 됐어요. 뭐 이렇게 먼저 말을 거시는 편이 이제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외향인 성향 분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신다. 해서 나도 그러면 이제 9번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분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의 기분을 금방 알게 된다. 이제 이게 아까 슬프거나 기쁜 일을 막 얘기한다 하는 이제 그 5번하고도 통하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제 외향인 분들의 기분이나 상태는 금방 아시게 되죠. 막 얘기를 하니까 나 이렇게 기분이 나빠 뭐 그리고 그런 걸 금방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포카페이스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내향인 분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표정에 별로 드러냄이 없고 자기 기분을 금방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되는데 외향인 분들은 이걸 드러내다 보니까 금방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게 되는 거죠. 본인의 기분 상태가 지금 어떤지 이제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배우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감정형인 분들은 더 많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금방 알게 돼요. 오늘 기분이 나쁘구나. 아니면 오늘 좀 기분이 좋으시구나. 이런 것들이 금방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서 내가 좀 나는 이런 것 같아 하고 해당하시는 부분에 이제 동그라미만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적응적 태도랑 일방적 태도라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은 적응적이라는 거는 이 외향형이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달되고 배려를 가지고 전달이 됐을 때는 상대방이 저 사람은 참 사교적이야. 또 참 열정적이고 정열적이야.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야.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대방에 대한 이제 배려 없이 본인의 막 외향을 드러내게 되면 이제 일방적인 태도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저 사람은 좀 허풍이 심하다. 말로만 맨날 저렇게 막 허풍을 해.
아니면 또 저 사람 목소리를 왜 맨날 자기 목소리만 저렇게 내? 목소리가 크다. 또 침범이 심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개입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이 그냥 나 이렇게 하면 좋겠어. 자기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하지 마.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저런 걸 침범을 하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범이 심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외향이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적 태도가 많이 드러날 수가 있는 반면에 또 일방적인 태도를 많이 드러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맛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그 MBTI의 16가지 유형이 각각의 어떤 과일의 맛이라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 맛이 나야 되고 귤은 귤 맛이 나야 되고 배는 배 맛이 나야지 배잖아요. 그렇지만 사과도 저기 이제 경상도 어디에서 자란 사과하고 또 청송 쪽이나 이게 또 강원도에서 자란 사과하고 사과의 맛이 또 다르잖아요. 같은 사과지만. 그렇듯이 같은 외향인데도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 환경에서 어떤 주변의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풍겨나는 맛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적응적인 태도로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방적인 태도로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나는 적응적인 태도를 많이 드러내는 외향인지 외향이라고 동그라미가 많이 되신 분들은 또 아니면 나는 좀 일방적인 태도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